오늘은 국제 수지와 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죠. 국제 수지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경제적인 거래를 하고 그 결과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표다. 대표적인 계정이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이 있고, 경상계정은 상품, 서비스, 증여의 유출입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상품의 유출입을 보여주는 게 무역수지고, 서비스 및 증여의 유출입을 보여주는 게 무역외수지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수지는 실물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경상계정이건 자본계정이건 자국 사람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물건을 팔건 물건 서비스를 팔건 주식 채권을 팔건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이건 자산이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면 해외 물건과 서비스를 샀던, 해외에 주식과 채권을 샀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면 이거는 부채 항목이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경상수지에 자본수지를 합하면 항상 그게 이제 국제수지인데, 그 값이 제로가 아니면 그것은 외환 보유고의 순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ABC라는 나라의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8,110억 불, 자본수지가 40억 불. 그러면은 요 둘을 합치면 마이너스 8,150억 불의 국제수지 적자가 났는데, 그 의미는 외환 보유고가 8,150억 불 감소했다는 의미예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상수지가 8,110억 불이라는 의미는 자국이 해외에 상품 서비스를 산 것보다는 산 것이 해외에서 자국의 상품 서비스를 산 것보다 자국에서 해외 상품 서비스를 산 것이, 그러면서 돈을 지불한 것이 8,110억 불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죠? 반면에 자본수지가 마이너스 40억 불이라는 얘기는 해외에서 자국의 주식과 채권을 산 것보다 자국의 투자자가 해외의 주식과 채권을 산 것이 40억 불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도 왕성했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과 채권도 조금 더 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약을 했습니다. 외국 소비자들보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상품과 서비스를 8,110억 불 더 많이 소비하면서 엄청난 소비 욕구를 과시했고, 동시에 자국의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과 채권을 40억 불이나 더 많이 사면서 더 많은 투자 욕구를 과시했다. 이 둘을 합친 8,150억 불의 국제수지 적자는 그만큼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8,150억 불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국 통화도 8,150억 불 줄어들었음을 의미해요. 아마도 2018년에 이 나라는 금리를 올리면서 자국 통화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국제 수지가 문제가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죠. 일반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국제수지는 제로인 경우가 또 많은데, 미국의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문제가 경상수지 적자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경상수지가 이제 만성적인 흑자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글로벌 임밸런스입니다. 글로벌 임밸런스는 미국의 저축 부족, 이로 인한 경상수지의 확대, 이것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현상. 반면에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경상수지가 흑자면서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달러가 쌓이고, 그러면서 국가 지역 간의 이런 불균형 현상이 바로 글로벌 임밸런스예요. 이 글로벌 임밸런스의 원인은 이게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다른데, 중국은 미국이 지나치게 소비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이거를 미국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서 부추겼다. 그러면서 정작 해결해야 될 이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지칭해서 중국 및 동아시아 나라들의 지나친 저축이 오히려 문제다. 그리고 이 지나친 저축을 이용해서 외환시장에 막대한 달러를 매입하면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시켰다. 그러면서 자국 경제를, 중국 및 동아시아 경제를 수출 주도 경제로 끌고 갔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비난할 때 상대방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 문제 해결은 미국이 소비를 줄이고 보다 긴축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평가절상시키고 수출 경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수를 좀 더 키울 필요가 있고, 달러 보유고도 줄여야 된다는 식의 처방이 나오죠. 그래서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상대방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고,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의 대립으로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는 서로 코디네이션,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임밸런스랑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이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처럼 이 글로벌 임밸런스가 비춰지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80년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60년대에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사이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국이 70년대 초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폐기하고, 브레튼 우즈는 이게 고정 환율제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폐기하고 변동 환율제로 가면서 어떤 문제의 그 해결을 도모했고, 미국과 일본과의 유사한 문제는 80년대 중반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몰아세우면서 플라자 합의, 그래서 일본의 돈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면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았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글로벌 임밸런스의 문제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위기로 달러와 위상이 떨어졌지만 그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협조를 해야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